미국 국립보건원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 통의 보고서 때문이었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한 고위 연구진이 보고서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두 마리의 개가 의사들도 몰랐던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20년째 동물 행동학을 연구하고 있었죠. 특히 개들이 암이나 발작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을 연구하다가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분야로 확장하게 되었어요. 이 분야에서는 나름 권위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게 된 건 정말 어이없는 일 때문이었어요. 개가 치매 환자를 미리 안다고요? 그것도 귀신을 본다는 환자들을 골라낸다고요? 워싱턴 DC 본원 회의실에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에 놓인 한국발 보고서가 너무도 황당했거든요. 윌슨 박사님. 연구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21세기에 개가 귀신을 본다니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순간 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한국계 동료 박민수가 동물이 초자연적 현상을 감지한다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였죠. 저는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런 헛소리를 논문으로 쓰다니. 결국 박민수는 승진에서 탈락했고 다른 대학으로 떠나야 했어요. 그때도 저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윌슨 박사님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과학적으로 반박해 주십시오. 대구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픽업을 나온 한국인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윌슨 박사님. 저는 김수진입니다.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예요. 영어가 서툰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가 말했어요. 박사님, 저희가 보고한 내용이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수님.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객관적 증거만 믿어요. 개가 귀신을 본다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수진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박사님은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만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개의 행동에는 분명 과학적 설명이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수진 교수가 저를 경산의 행복요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3층짜리 하얀 건물이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원장님, 미국에서 오신 윌슨 박사님입니다. 60대 중반의 원장 이정호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저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직접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원장님, 저는 그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왔어요. 원장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보시죠. 1층 로비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털이 길어서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중형견이 갑자기 제 앞에서 멈춰 섰거든요. 이 아이가 복이에요. 삽살개죠. 김수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보기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낑낑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마치 무언가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왜 저래요? 글쎄요, 처음 보는 분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때 모퉁이에서 또 다른 개가 나타났습니다. 귀가 쫑긋하고 털이 짧은 개였어요. 저 아이는 용이고요, 진돗개입니다. 용이는 보기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저에게 다가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거든요. 신기하네요. 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정반대군요. 네, 항상 그래요. 보기와 용이는 서로 다른 것들을 감지하는 것 같아요. 원장이 저희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한 방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노인의 외침 소리였어요. 간병인들이 급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김할머니 괜찮으세요? 저기 어머니가 서 계시잖아요. 안 보여? 김할머니는 벽 한쪽을 가리키며 계속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바로 그때 보기가 계단을 뛰어 올라와서 김할머니 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방 안을 향해 계속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보기가 또 그러네요. 이정호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또요? 네, 3일 전부터 보기가 김할머니 방 앞에서 계속 짖어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김할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본다고 하시거든요. 저는 과학자로서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할머니의 치매가 악화된 거겠죠. 걔는 후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를 감지했을 수 있어요. 그럴까요? 김수진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용이가 보기 옆으로 다가가서는 김할머니 방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보기와 달리 용이는 전혀 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할머니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용이는 왜 저래요? 용이는 이상하게도 이런 환자분들을 위로해 주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할머니 방에서 본 보기의 이상한 행동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새벽 5시에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윌슨 박사님 죄송해요. 응급 상황이에요. 김수진 교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요양원에 와주세요. 보기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서둘러 택시를 타고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였습니다. 건물 앞에서부터 보기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정호 원장이 창백한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어젯밤 12시부터 보기가 3층 박할아버지 방 앞에서 계속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3층으로 올라가니 보기가 한방 앞에서 특정 자리를 피하며 털을 바짝 세우고 있었어요. 그 자리만 빙 돌아서 지나가려 하면서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 행동은 뭐죠? 12시부터 계속 저러고 있어요. 마치 그 자리에 뭔가 서 있는 것처럼요. 바로 그때 방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저기 서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80대 박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기가 피하고 있던 바로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기 구석에 우리 아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갑게 보는 거죠? 박할아버지가 가리키는 곳은 보기가 계속 피하려 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아들 기철이가 군복을 입고 서 있다고요. 보기는 이제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방 안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아, 기철이가 움직이네요. 왜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야? 박할아버지의 말과 보기의 움직임이 또다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간병인이 작은 목소리로 제게 귀띔했어요. 박할아버지 아들분은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과학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환각 증세일 가능성이 높아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김수진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사님, 이상한 건 박할아버지가 평소보다 훨씬 또렷하게 과거 기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박할아버지는 떨면서도 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기철이가 7살 때 강아지를 주었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복돌이었어요. 하얀색의 귀가 까만 진돗개였죠. 바로 그때 용이가 보기 옆으로 다가가더니 박할아버지 침대로 걸어갔어요. 보기와 달리 용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 손을 살며시 핥으며 위로하고 있었어요. 김수진 교수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박사님, 보기가 이렇게 먼저 반응한 환자분들이 지금까지 7명이에요. 그래서요?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보기가 먼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돌아가신 가족을 본다고 해요.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지만 요양원 안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김수진 교수와 함께 보기와 용이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 실험으로 설명이 될까요? 김수진 교수가 의구심을 드러냈어요. 당연하죠.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1만 배 이상 민감합니다. 치매 환자의 뇌 화학물질 변화를 감지하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가져온 휴대용 화학 분석기와
적외선 체온 측정기를 세팅했습니다. 보기의 행동에는 분명 과학적 근거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럼 보기가 왜 특정 환자들만 골라내는지 설명해 보세요. 간단해요. 임종이 가까운 환자들에게서 나오는 케톤이나 암모니아 냄새를 감지하는 거겠죠. 하지만 제 확신은 곧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후 3시 보기가 갑자기 1층 로비에서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복도 중앙을 빙빙 돌며 짖기 시작한 거죠. 또 시작이네요. 이정우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화학 분석기를 들고 보기가 반응하는 지점을 측정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특별한 화학물질이 감지되지 않아요. 보기가 저렇게 도는 곳이 바로 2층 이할머니 방 아래쪽이에요. 간병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로 그때 2층에서 간병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원장님, 이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모두 급하게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87세 이할머니가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간병사가 외쳤습니다. 간병인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아까부터 계속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보기가 아래층에서 짖기 시작한 게 30분 전쯤이었어요. 바로 그때 용이가 계단을 뛰어 올라와서 이할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손을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용이가 핥기 시작한 지 몇 분 후 이할머니의 맥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김수진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박사님, 보기는 1층에서 이미 30분 전부터 반응하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쓰러지기 전에 말이에요. 그건 우연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바로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기가 3층으로 뛰어 올라가더니 또 다른 방 앞에서 털을 세우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설마. 이정우 원장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가 3층으로 올라가니 정말로 그 방의 환자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윤할아버지, 윤할아버지. 간병인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걔가 어떻게 다른 층에 있는 환자의 응급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김수진 교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사님, 5년 전에 박민수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순간 박민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동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각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영역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의 말을 무시했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과학 상식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박사님. 김수진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박민수 교수님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경산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김수진 교수가 요양원 옥상으로 저를 데려갔거든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 교수님께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말할 수 없었어요. 5년 전의 기억이 너무도 생생했거든요. 저는 박민수 교수를 파멸시켰습니다. 파멸시켰다고요? 목이 메었지만 계속 이야기했어요. 박민수는 정말 훌륭한 연구자였어요. 동물의 특별한 감각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죠. 특히 한국 전통견들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논문을 썼었어요. 김수진 교수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연구를 미신이라고 공격했어요. 학회에서 공개적으로 비웃었죠. 동양인의 비과학적 사고방식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박민수는 연구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승진에서도 탈락했어요. 다른 대학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어뜨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박민수가 옳았어요. 보기와 용이가 보여주는 능력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웠거든요. 김수진 교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박사님, 그럼 이제 우리 전통견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다음 날 아침 김수진 교수는 저를 경북대학교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연구실 벽에는 조선시대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삽살개와 진돗개가 사람들과 함께 그려진 그림들이었죠. 삽살개는 예로부터 애군을 쫓는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김수진 교수가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 놀라운 연구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삽살개는 특별한 뇌파를 감지할 수 있어요.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특수한 전자기장 변화를 인식하는 거죠. 정말인가요? 네, 우리가 3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삽살개의 뇌 구조를 분석해보니 일반 개들보다 전자기장 감지 능력이 10배 이상 발달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돗개는 또 다른 특별함이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를 6개월 전부터 감지할 수 있어요. 미국 최첨단 의료 장비보다 더 정확하게요. 화면에 진돗개의 후각 분석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진돗개의 후각 수용체는 일반 개보다 30%더 발달되어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된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부분이 특별히 진화했어요. 어떻게 이런 연구를? 우리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온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거예요. 서양 과학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 과학으로 증명한 거죠. 김수진 교수의 눈빛이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박사님, 더 놀라운 건 두 견종이 함께 있을 때예요. 함께 있을 때요? 삽살개가 감지한 정보를 진돗개가 치료 행동으로 연결시켜요. 마치 팀워크처럼 말이죠. 이런 협력 관계는 세계 어느 견종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연구실 창문 너머로 캠퍼스의 은행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만에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민수 씨. 저 사라예요. 한참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라. 정말 놀랍네요. 왜 갑자기 연락을? 민수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당신을 너무 잘못 대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왔거든요. 한국에 와서 직접 봤어요. 당신이 연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사라.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당신의 연구를 미신이라고 부르다니. 박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라, 괜찮아요. 과학자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과학자이기 전에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동양인이라서 한국인이라서 당신의 연구를 무시했던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보기와 용의를 보는 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박사님,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정호 원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제가 너무 무지했었어요. 이 아이들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그때 보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경계하지 않고 꼬리를 살살 흔들었습니다. 보기가 박사님을 좋아하네요. 그런가요? 용이도 제 곁으로 와서 머리를 제 손에 부드럽게 비볐어요. 김수진 교수가 놀라워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처음에는 보기가 박사님을 무서워했는데, 그때는 제가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감정을 느꼈나 봐요. 오후 3시, 보기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차분히 관찰했습니다. 보기는 3층 한방 앞에서 멈춰 서더니 방 안구석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짖지도 않고 그냥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네요. 김수진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그 방에 들어가니 90세 최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최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왔구나. 엄마 보러 왔니? 최할머니는 아무도 없는 곳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엄마, 그동안 잘 지냈어? 걱정 많이 했는데. 간병인이 작게 귀띔해 주었어요. 최할머니 따님은 1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최할머니의 표정이 너무도 평화로웠거든요.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용이가 조용히 최할머니 곁으로 다가가서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머, 이 강아지가 우리 순이 닮았네. 순이도 이렇게 착했는데. 최할머니가 용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동안 보기는 여전히 방 구석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보기가 감지하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던 거예요. 김수진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박사님, 이제 아시겠죠? 이 아이들은 단순히 죽음을 예고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작별을 도와주는 거군요. 창밖으로 따뜻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요양원에 나가서 보기와 용이를 관찰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을 연구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대했습니다. 박사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김수진 교수가 말했어요. 저도 느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오전 보기가 또다시 특별한 행동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보기가 2층 203호를 바라보고 있어요. 김수진 교수가 놀라워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보기의 눈빛이 달라요. 집중하고 있을 때의 표정이에요. 정말로 203호에서 85세 장할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용이를 장할아버지 곁으로 안내했어요. 용아, 할아버지를 도와줘. 용이는 제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장할아버지 손을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할아버지의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대단해요. 간병사가 감탄했어요. 그날 저녁 김수진 교수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김 교수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모든 삽살개와 진돗개가 보기와 용이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건가요? 김수진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건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뜻이에요? 보기와 용이가 특별한 개체일 가능성도 있어요. 견종 내에서도 개체 차이가 클 수 있거든요. 저는 과학자로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그럼 일반적인 삽살개나 진돗개들은 어떤가요? 글쎄요, 아직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어떤 삽살개는 전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도 해요. 진돗개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용이처럼 치유 행동을 보이는 진돗개는 많지 않아요. 특별한 훈련이나 환경 또는 유전적 소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그럼 보기와 용이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군요.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견종의 잠재적 능력인지 아니면 개체의 특별함인지는 더 연구해봐야 해요. 정원의 핀 국화꽃들이 저녁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어요. 만약 견종 전체의 특성이라면 의료계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개체별 차이라면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거죠. 박사님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는 미국 본원의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전통견 중 일부 개체에서 특별한 능력이 확인되었으며 이것이 견종의 일반적 특성인지 개체별 특성인지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소장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윌슨 박사, 결국 몇 마리 개의 특별한 경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 이런 능력을 가진 개체들을 선별해서 훈련할 수 있다면. 흥미롭군요. 견종별로 몇 퍼센트의 개체가 이런 능력을 보이는지, 어떤 조건에서 발현되는지 밝혀낸다면 의료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밤 보기와 용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모든 삽살개와 진돗개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중한 발견의 시작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이 무한히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워싱턴 DC의 국제동물의학 학회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강당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발표 제목은 한국 전통견의 특별한 감각 능력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6개월 전 저는 한국의 한 요양원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목격한 것은 제 모든 선입견을 바꿔놓았어요. 스크린에 보기와 용이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삽살개 보기와 진돗개 용이입니다. 이 두 견종은 각각 다른 특별한 능력을 보였어요.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중요한 점은 모든 삽살개와 진돗개가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비 연구에 따르면 삽살개의 약 15%, 진돗개의 약 20% 정도가 특별한 감지 능력을 보였어요. 한 독일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윌슨 박사님, 그 능력의 과학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국 연구팀과 함께 뇌스캔 분석을 해본 결과 능력을 보이는 개체들은 전자기장 감지 부위와 후각 수용체 부분이 일반 개체보다 현저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발표 후 김수진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김 교수님도 오셨군요. 함께 연구한 덕분이에요.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라. 박민수였어요. 5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였죠. 민수 씨, 도와줘서 고마워요. 박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사라,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제가 당신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 함께 연구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요. 그날 저녁 학회 만찬장에서 여러 나라 연구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윌슨 박사님,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 전통견들도 연구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뿌듯했어요. 한국의 전통견 연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3개월 후, 저는 정식으로 한국의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경북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통견 감각능력 연구소였어요. 개소식 날, 보기와 용이도 함께했습니다. 이 연구소가 설립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특히 처음에 저를 믿고 연구를 도와주신 김수진 교수님, 그리고 5년 전 제가 상처를 드렸지만 용서해주신 박민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이곳에서 깨달았습니다. 과학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다는 것을. 서로 다른 문화의 지혜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 더 큰 발견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개소식이 끝난 후 저는 요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보기와 용이는 여전히 그곳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박사님, 이제 정말 한국 사람 다 되셨네요. 이정호 원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원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보기가 제게 다가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용이도 제 손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이 두 아이를 무시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생님들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경산의 저녁 노을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과학자란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문화의 지혜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